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제9장 당신이 외딴 섬에 상륙해서 야만인을 만났다고 상상해 보라. 이제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행동에 달려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재물이 되는 것이다. 당신은 용서를 빌고 뇌물을 바치고 핑곗거리를 만들어내면서 야만인의 비위를 맞춘다. 이 경우 당신의 운명은 먹히는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정복자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공격적인 행동으로 야만인을 제압하려고 한다. 당신은 정복자가 되거나 아니면 패배할 것이다. 세 번째 가능성은 지배자로 나서는 것이다. 당신이 만물을 지배하는 위험에 손을 내뻗으면 사람들이 모두 복종한다. 스스로 자신의 권능에 한치의 의심이 없다면 상대방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방사하는 산염 에너지는 당신이 지배자인 인생 트랙에 동조된다. 앞의 두 가지 가능성은 내부 의도의 작용과 관련되지만 세 번째 가능성은 외부 의도의 작용과 관련된다. 외부 의도는 단지 필요한 가능태를 선택한다. 바로 옆에 창이 열려 있는데도 자꾸만 유리에 몸을 부딪히는 파리는 내부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파리에게 외부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열린 창으로 날아가는 것이 분명한 정답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파리가 뒤로 물러나서 잘 살펴보기만 해도 창문에 닫힌 곳과 열린 곳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단지 현실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혀진 것 뿐이다. 순수한 형태의 외부 의도는 파리의 눈앞에서 닫힌 창을 열어준다. 내부 의도는 하나의 동일한 인생 트랙 위에서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모든 시도에 관여한다. 가능태 공간의 한 섹터의 울타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것은 보편적 자연의 법칙으로서 설명되고 물질적 우주관에 잘 들어맞는다. 외부 의도는 원하는 바가 실현되는 인생 트랙을 선택하려는 모든 시도에 관여한다. 이제 닫혀있는 창문을 통해 날아가려고 하는 것이 내부 의도의 한 예라는 것이 당신에게도 분명해졌을 것이다. 반면에 외부 의도는 창문이 열리는 인생 트랙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마음의 힘으로 연필을 움직이려고 초인적인 노력을 쏟을 수도 있다. 혹은 그 대신 단지 외부 의도만을 가지고 가능태 공간을 뒤져 연필이 다른 장소에 있는 트랙을 찾아낼 수도 있다. 당신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시내에서 주차할 곳을 찾을 수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의 내부 의도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 시간에 어디다 주차할 수 있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대는데 말이야. 반면에 외부 의도는 당신이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가 빌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부 의도는 그런 가능성을 끈기 있게 확고하게 믿는 것도 아니다. 외부 의도는 그저 자신에게 속한 것을 냉정하게 가차없이 차지한다. 외부 의도란 마치 방사광처럼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외부 의도를 미리 준비하려고 애쓰는 것은 모두 헛수고다. 모든 마법 의식은 자신의 외부 의도를 불러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의식은 단지 마법을 위한 준비, 연극의 서막, 무대 장치에 불과하다. 꿈의 절벽에서 떨어진다고 하자.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공중부양의 의도를 불러내야만 한다. 주문을 외거나 준비할 시간이 없다. 그저 날려는 의도만 가지면 그대로 된다. 주문과 마법의 장식물들은 단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힘이 일깨워지도록 도와줄 뿐이다. 유감스럽게도 현대인들에게 외부 의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자신이 한때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용케도 까맣게 잊어버렸다. 오직 먼 옛날의 전설만이 이런 이야기들을 어렴풋이 들려준다. 이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기타 유사한 건축물들이 외부 의도의 도움으로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애써 증명하려들 필요조차 없어졌다. 다른 모든 주장은 받아들이더라도 이것만은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 말이다. 조상을 미개인으로 여기고 그들의 신비를 내부 의도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풀어보려고 애쓰는 후손들을 보며 피라미드의 건설자들은 얼마나 한심스러워 할까.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외부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의 외부 의도는 단단히 막혀 있을 뿐이다. 흔히 마법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은 외부 의도를 부리려는 노력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수백 년 동안 연금술사들은 어떤 물질이든 금으로 바꿔놓는 철학자의 도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연금술에 관한 온갖 복잡난해한 내용의 책들이 다 나왔다. 하지만 전설이 말하듯이 실제로 철학자의 돌의 비밀은 에메랄드 타블렛이라 불리는 취용 명판에 새겨진 몇 줄의 글 속에 담겨 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이 몇 줄의 글을 이해하기 위해 쓰인 것들이리라. 여러분은 아마도 성배에 관해 들어봤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3제국의 사자도
실제로 그것을 찾아 헤맸다. 무한한 힘과 권능을 준다는 이와 유사한 보물들에 관한 전설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것은 순진한 착각이다. 어떤 물건도 사람에게 능력을 주진 못한다. 우상, 주문, 그 밖에 어떤 물건도 그 자체가 힘을 지니지는 못한다. 힘은 그런 물건들을 사용하는 사람의 외부 의도에 들어있다. 소도구는 어디까지나 잠재의식을 얼마간 도와 개발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외부 의도를 각성시켜 줄 수 있을 뿐이다. 특정한 물건이 마법적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으면 그것이 외부 의도를 일깨우는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고대 문명들은 그런 것을 마법 의식이 없이도 행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물론 그런 힘을 가진다는 것은 지극히 강력한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외부 의도의 비밀을 열었던 아틀란티스와 같은 문명들은 때로 균형력에 의해 파멸을 맞았다. 이 비전 지식의 파편들이 우리 시대에 마법의 형태로 전해졌다. 그 마법의 목적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릇되게 내부 의도의 길을 걷고 있는 피상적이고 미미한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힘과 권능의 핵심인 외부 의도는 아직도 신비에 쌓인 채 남아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외부 의도를 잃어버리고 내부 의도만을 편향적으로 개발하게 한 원흉은 바로 펜듈럼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펜듈럼은 내부 의도의 에너지를 먹고 살기 때문이다. 외부 의도를 통제하는 것은 펜듈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 점을 놓고 보면 펜듈럼은 인간들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정신 에너지의 본질은 욕망과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라는 세 가지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음을 알았다. 욕망은 목표 그 자체에다 주의를 모으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욕망은 아무런 힘도 없다. 목표를 생각하고 그것을 원하노라고 아무리 욕심을 내봤자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내부 의도는 목표를 향해 움직여가는 과정에 주의를 모으는 것이다. 이것은 잘 먹혀든다. 하지만 많은 노력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외부 의도는 목표가 스스로 실현되는 이치에 주의를 모으는 것이다. 외부 의도는 목표가 스스로 실현되도록 그저 허용한다. 그것은 동시에 목표의 가능태가 이미 존재하며 당신은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고 확신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내부 의도는
목표를 성취하는 반면에 외부 의도는 목표를 선택한다.